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봐.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네,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시는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책을 통해 풀어보는 북테라피 시간입니다. 오늘도 독서 심리 상담과 최숙자 선생님 모시고 사연과 책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이제 말복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좀 여기까지 예 버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은 좀 나아지겠죠? 그렇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여름을 좀 잘 버텨냈다는 자축을 했고요. 우리가 이 청취자분들이 다른 코너도 물론 다 좋아하지만 이 북테라피를 참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요. 예, 댓글을 봐도 그렇고 요 사연을 통해서 나도 왜 사람이 그런 심리 있잖아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심리를 통해 그 사연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코너 준비하면서 저도 네네.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게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참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해외 이민에 대한 고민 사연 저희가 나눠봤잖아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사연은 경력 단절 여성, 그러니까 줄여서 경단녀라고 하죠. 네. 그분의 고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단녀라고 하면은 결혼이나 임신 또 육아 등의 이유로 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하잖아요. 네. 과거에 비해 이제 요즘은 또 뭐 출산 휴가니 육아 휴직이니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배려하는 제도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도 결혼이나 육아 문제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 너무나 이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이도 좀 키워야 되고 고민들이 많이 하셨던 문제인데 이분 또 사연을 접하게 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소중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오늘 요 사연에 해당되시는 분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네. 일단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단녀로 빙의해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배기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출산 전까지는 대기업 유통회사에서 8년간 근무를 하다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게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독박 육아에 지쳐 있을 때에 비하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에 또래의 엄마들과 헬스도 가고 헬스도 하고 카페도 가면서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된 점은 참 좋지만 어린이집 차량이 돌아오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리던 삶이 이런 거였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자주 드는 요즘입니다. 그럴 때는 심지어 아이가 귀찮고 짐스럽다고 느껴지기까지 하거든요. 이런 제가 이기적인 엄마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로서의 역할과 나 자신의 인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취업을 해서 자신감을 찾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엄마의 역할에 충실한 뒤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네. 예, 여기까지 사연 읽어드렸는데요.
이런 고민하는 분 많죠. 네, 저도 했던 고민이고요. 아, 선생님도요? 네, 여자라면 그리고 또 결혼한 엄마라면은 꼭 한 번쯤은 어쩌면 거쳐야 될 단계처럼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요 사연을 읽으면서 뭐 하나 이렇게 남자로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이거는 이 여성분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 가정 전체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렇죠. 아빠의 역할이 뭔가 부재되어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약간 하게 됐어요. 물론 네. 지금 현재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긴 있는 것 같지만 이 역할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반대로 남자가 육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남자 선생님이라서 그런 예.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네네. 좀 들은 부분이 뭐냐면 가족분들이 안 도와줘서 이런 상황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다음에 가정에서 아이만 키우다 보면은 뭔가가 나가 소속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엄마는 누구 엄마? 누구 애 엄마? 누구 뭐 아내 이 정도 되고 나가기 때문에 카페에서 뭐 커피를 마시다가도 물어보시거든요. 혹시 뭐 일하세요라는 분들은 좀 일 좀 하고 있다는 분들은 어깨가 좀 쓱 들어가는 네. 학부모 모임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뭔가 예전에는 내가 직장에서 3년 동안 아이를 키우셨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전에는 8년 동안 일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자리매김도 하셨을 거고 내가 못해도 이제 대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명함도 내밀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보장의 부분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일은 집안일은 치워도 끝이 네네. 없는 게 집안일이라서 이분이 지금 아이가 이렇게 짐이 될 정도로 이제는 나가고 싶은 지금 때가 가고 싶다. 너무나 절박하게 일을 하고 싶다가 보여요. 자신의 어떤 소속감을 사회에서 찾고 싶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도 받고 싶은 네, 누구나 인정욕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메슬로우라는 학자 아실 거예요. 예, 들어보셨, 예. 한 번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이 1단계가 생존의 욕구인데,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런 데는 안전에 집이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아이도 잘 크는 거 봤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내가 좀 내 일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소속의 욕구가 당연히 올라올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자아적으로 존중이 받았는데 집에서의 아이가 보는 엄마의 존중감하고 네. 밖에서 내가 사회적 일을 하는 존중감은 스스로 느끼는 정도 차원이 틀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가 당연하기 때문에 이분이 막 이렇게 보면 죄책감이 절절하게 느껴지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그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전혀 없죠. 네, 예. 네. 충분히 잘 하셨고 네. 또 직장생활 열심히 충실히 하셨고 아이도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동안에 충분히 애착 관계를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완벽한 엄마를 꿈꾸는 거를 고민하셨는데 완벽한 엄마는 내 생각에 완벽한 엄마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 완벽한 엄마가 되고 나서의 사회 진출은 이미 늦을 수도 있고요. 아이하고 이제는 함께 성장해 가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그 내용이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데 어디 나가서 우리가 자신의 소속, 명함 이런 것들을 밝히지 못할 때의 그런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느낌? 네, 이런 맞아요. 것들 우리가 흔히 나가서 소속이 없는 그 여성분을 이렇게 좀 낮춰 부른다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흔한 용어였지만 요즘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아줌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뭔가 맞아요.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지금 30대 예. 사실 50대가 됐든 몇 세가 됐든 아줌마라는 표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맞아요. 있지만 특히 네. 30대 같으면 아줌마라는 거가 약간 좀 오글거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익숙하지 않고 대리님, 뭐 네네. 과장님이나 그런 직함 자체에서 어떤 소속감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자신의 그러한 그 삶을 일단은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육아하고 뭐 이런 것에 지금 전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존경심이나 배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전업주로 하시면 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예, 하는 거. 예, 그리고 사실 뭔가 집안이 얼마나 무능력한 일이 사람. 맞아요. 예.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강하게 욕구가 있으시는데 전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죄책감 받을 필요 없이 이제 준비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아니, 요 사연에 나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8년 동안이나 대기업 유통회사에 다녔을 정도면은 유능하신 분이 맞아요. 지금 얼마나- 잠깐 이게 네네네. 멈춰진 거지, 경력이.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육아휴직을 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거꾸로 또 해봤어요. 근데 그렇죠. 정말 현명하시게 아이한테 그 필요한 시기, 우리가 아이 자라는 것도 수시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쑥쑥쑥쑥 크는 단계는 바로 그 0세부터 1살까지 기간인데, 그 기간에 아이랑 충분히 눈맞춤 하셨다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서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칭찬해드리고 예, 싶어요. 근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완벽주의 쪽으로 그거는 좀 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덜어 약간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네. 또 왜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더 현명한 엄마가 돼야지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훈수 두느라고 애 울면 울게 더 뭐 그렇게 다 키우는 거야 이런 소리, 이게 속 없는 소리 하면은 네. 굉장히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저 같은 남자들은 잘 네. 모르니까 아이가 울면 그냥 두면 되나, 좀 약간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할 때도 네. 있거든요. 아이의 육아만큼은 네. 내가 선배라 그래서 다 맞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장담할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이는 평생 일생을 우리가 같이 커가는 거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백인백색이잖아요. 맞아요. 예, 저 집 상황, 우리 집 상황 틀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분도 잘 해오셨을 것 같고요. 네네.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문제에 대해 이건 아니에요라는 어떤 부분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네네. 완벽한 엄마가 되고 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도 이제 그런 쪽에 저가 책을 좀 준비해봤어요. 맞아요. 함께 보죠. 지금 어쨌든 이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지금 재취업에 대해서 사회로 다시 나가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욕구는 있는데 네. 내가 이게 현명한 것일까? 어떻게 지금 조금 더 내 역할에, 현재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가 정답인 건 없지만 그런 욕망을 이미 하고 있는 분이라면 네.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나 간다고 바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사례들에서 쭉 봐왔듯이 네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네네. 같아서 먼저 이제 마음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하고 네. 그러고서 차례차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네네.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재취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다졌다고 네.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제 좀 팁을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장점이 있고 지금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이분이 지금 가장 발목을 잡는 거는 육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육아에 대한 마음을 덜어놓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먼저 그 첫 번째 책 먼저 네네.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이분의 책은 그 책 이름은 엄마가 늘 여기 있을게라는 책 제목이에요. 네. 아마 이분도 아이 옆에 늘 있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이 책은 권경훈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20년 이상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님을 만나다 보니까 네. 육아라고 해서 막 완벽하게 아이가 부를 때 바로 뛰쳐나가고 아이의 학원 스케줄 잘 맞춰주고 이랬던 엄마들, 그런 엄마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렇게 아이를 성장 과정을 쭉 지켜봐주고 함께 눈 맞춤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엄마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엄마들, 가끔씩은 아이한테 결핍을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오히려 관계성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다른 심리학자의 이야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완벽주의 좀 덜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도 봤거든요. 완벽한 엄마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완벽한 아이도 없듯이 네. 우리가 이제 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그 공백이 오히려 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가 문제 해결 능력도 될 수 있고요. 미래 세계는 저한테도 그리고 그 사연의 주인공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아직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맞춰가는데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완벽이에 대한 정의,
또 그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요 사연자분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네, 방금 맞아요. 왜 매니저형 엄마들의 어떤 네. 갖고 있는 단점들에 네, 대해서 네,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경을 철저하게 아이에게 맞춰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내면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네. 이분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완벽한 엄마라고 꿈꾸는 게 아이한테 엄마가 아니라 나한테 엄마 자체가 완벽을 꿈꾸는 건데 그 완벽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결핍이 아니라 엄마의 결핍을 아이한테 투사한 거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너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아이를 닥다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붙어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헤어지거나 또 가끔씩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 3년 동안 아이를 잘 키웠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작가는 0세부터 1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애착 관계인데 네. 그때 충분히 눈맞이하고 안아주고 이랬던 분들은 약간의 아이도 헤어짐도 받아들일 수 있고 결핍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자체적으로 생긴다. 우리 인간의 그런 자체 정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고 엄마가 조금 이렇게 바라봐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엄마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느슨한 엄마, 그냥 그럭저럭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괜찮은 엄마. 엄마는 맞아 최고야 이런 말보다는 엄마 그냥 괜찮은 엄마야 이 정도로 듣는다면 그건 성공한 엄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네. 그 아동에 관한 그 학자예요. 아동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인데 이분도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엄마는 지나치게 완벽한 엄마도 아니고 적절히 좌절을 제공하면서도 그 반응해주는 엄마 역할이 가장 좋은 엄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한테 이거는 절실히 필요한 책인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봤던 책 중에서 그 주변 사람한테 너무 완벽하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미움받을 용기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 저도 저는 물론 육아의 경험은 없지만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은 늘 같이 있다 보면은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네, 맞아요. 아이로 하여금 그 건강한 이별, 건강한 그 홀로서기 가능한 성숙 물론 나이에 따라 비례하는 그 성숙의 정도가 있겠지만 항상 같이 있어주기보다는 아이의 내면을 건강하게 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성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런 외적 환경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보다 더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최근에 저희가 사례를 보면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엄마가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집에 같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아이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 그거는 현명한 육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같이 공간에 같은 시간을 24시간 꼭 붙어 있다가 좋은 엄마가 아니고 엄마도 자기부터 챙겨야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부족한 걸 아이한테 자꾸 투사하면서 닥달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일을 하고 싶어라는 거를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그거를 차곡차곡 맞춰가는 거. 또 아이도 적응할 수 있게끔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 주신 책이 엄마가 늘 여기 있을게 권경인 교수님의 네. 그 저자의 책인데 네. 이 책 중에서 네. 이 부분을 좀 더 이 사연자분이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구절이나 네. 첫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내드릴 부분은 네. 그 아이를 생각한다고 아이를 먼저 막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것만 연구하지 말고 그 처음에 이제 30쪽 그쪽에 34쪽이나 이쪽에 보시게 되면 네네. 너부터 알아봐. 너부터 엄마 자신? 네. 엄마 자신을 먼저 깨달은 게 중요해. 네. 그래야지 아이한테 나의 엉뚱한 걸 투사하지 않아라는 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20쪽에 보면은 도널드 위니컷의 네. 그 이야기가 나요. 좋은 엄마는 완벽하게 붙어 있는 엄마가 아니라 약간 좌절도 주고 반응해주고 지나치게 완벽하지 않은 엄마가 진짜 좋은 엄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완벽한 엄마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가 진짜 좋은 엄마다.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오히려 아이의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 네.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분이 그 육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회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육아도 충분히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서 또 자기의 건강한 자아 실현을 네.
그 실천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존도 이제 지정이 됐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아이도 잘 안전하게 크고 있는 걸 봤고, 만약에 아이가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직장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충분히 더 해봐야 되는 거고, 아이를 위한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선택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이가 어린이집도 적응을 잘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일하고 싶어, 엄마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네. 처음에 또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절의 시간부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 자아실현을 해서 또 자신감을 찾으면 오히려 그 과정이 더 화목해지고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흔하게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보는 것에 기러기 가족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다 자기 결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직장 가고 싶은 걸 포기했어. 너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네.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이한테 정확한 대화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준비하셨다고 네. 전해 들었거든요.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재취업을 하거나 이제 아이 육아에서 이제 취업하고 네. 싶었던 엄마도 있었고 해외 이민 고민을 하셨던 분도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일자리에 대한 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가짐만 갖고 가게 되면 현실하고 부딪힐 거잖아요. 3년 기간이 사회에선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마음가짐에 더하기 어떤 사회적 현실을 파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다시 일이 그리워질 때라는 제목의 이재은 유다영 선생님이 쓰신 다시 일이 그리워질 때라는 네.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네. 이 책은 책 제목이 일단 이분의 마음을 쏙 끌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일이 너무 그리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단녀들의 마음을 아주 살뜰히 살핀 책이고요. 보통의 이제 경단녀들을 위한 책이면 직업 소개만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직업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방법론부터 했고요. 마음다짐, 그다음에 현실에 내가 지금 어느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게끔 돼 있어서 일의 절차를 이렇게 하나의 잘된 기획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네. 여기 이제 처음에 보면은 거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저도 막 웃었던 내용이 뭐냐면 흔히 이제 엄마들 모임에 아까 카페에 가서 이제 차 한잔을 마시고 했지만 왠지 내가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엄마들이 흔하게 물어보면 혹시 일하세요? 막 이런 분들 이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일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막 우쭐해서 막 얘기를 하시면 네. 거기서 조금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명함도 없고 그냥 아이만 키우고 막 이런 게 자주 이렇게 쭈그러드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간혹을 보면은 이제 공부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를 위한 분명히 투자일 텐데 근데 내가 이걸 다 여기다 설명해야 돼? 막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자질구레해진다. 내가 나를 이렇게 네. 한 가지 네. 질문했을 뿐인데 내가 수십 가지 설명하고 네, 있다. 막 이러면은 맞아요. 되게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뭐지라는 물어보는 네네. 질문의 내용이 나와요. 한 19쪽에 가보면은 너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뭐니? 그러니까 아이는 나 지금 애 잘 키우는 거. 그러면 애를 더 키우면 돼요. 근데 내가 아이 좀 키운 것 같은데 나는 좀 일이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따져보는 게 있고 또 현재 내 삶의 중요한 욕구는 뭐야? 그럼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나? 그러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돈이 많은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는 뭔가 좀 가르치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방과 후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뭐 방과 후 교사라든지 뭐 시위 강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다시 가고 싶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직장에 다시 가기 위한 어떤 스펙을 더 보충해서 가면 좋겠죠. 3년 동안의 기간이 다시 돌아가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플러스해서
공부를 더 해갖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세 가지의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론까지 이렇게 네. 제시를 해주고 있다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이분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원래 일했던 그런 분야로 다시 가면 되돌아가는 좋죠. 건데 사실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위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돌아가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고 일단은 돌아가면은 그 공백기가 뭐 한 3년, 5년 요 정도 되면 벌써 오피스 버전이 바뀌어 있어요. 네, 맞아요. 내가 이거 엑셀 잘할 수 있어? 내가 PPT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서 내가 또 어떻게 새로운 조직에서 내가 여기 적응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전문직으로 갈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버전업된 걸 한 번 더 입고 가는 정도의 그런 기술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아이하고 또 있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하고 뭔가 해야 된다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소개돼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어느 방향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또 네. 반나절 일하고 반나절 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디테일하게 쭉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좀 이렇게 차근히 읽어보면서 이런 문제는 여기 가서 상담해야 되구나. 이런 문제는 여기 가서 좀 알아봐야 되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자기가 실제로 갖고 있긴 했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주부를 아주 강하게 일하고 이 싶어서 저자분이요? 네네. 네네. 이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취업을 시켰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나 자신 없는데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일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충분히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아이하고 눈맞춤을 계속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를 다짐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책을 보면서 절차적으로 쭉 하나씩 체크해 가면 원하는 곳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성숙한 그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고민 끝에 재취업을 결정을 했다면 네. 구체적으로 내가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갖춰야 될 어떤 스킬이나 그런 스펙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요 책이 다시 일이 그리워질 때란 요 책이 정보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네.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직업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렇죠. 뭐뭐 해야 된다도 아니고 너부터 체크해봐라는 그 관계들부터 다 가여 있고 그다음에 어느 자리는 어디서 인터넷에서 원하는 곳이라든가 네. 아니면 오프라인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내가 뭔가 다른 곳을 어디를 원하고 있지라는 고민은 하지만 그곳에서 나의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할까는 잘 고민을 못 하게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서로 이게 매치가 안 되면 불행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내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연마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요것도 알려주는 책이어서 굉장히 실용서적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네네. 팁을 드리자면 도봉구에도 있는데 여성개발센터라든가 여성개발센터요. 북부 네. 여성 인력지원센터. 네, 이런 네네.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네. 가시면 그 직장을 갖기 전에 마인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네. 있고요. 이력서나 자소서 쓰는 거 그런 것도 또 이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원하시면 직업 교육까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셨으니까 대기업에 그 일을 다시 파트를 해서 가실 건지 네. 아니면 솔직히 신입 직원하고요. 경단녀가 다시 취업했을 때 보는 시각은 틀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압감보다는 차라리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책과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잘 맞아요. 예. 하셔서 네. 잘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저는 이분한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은 일단 결심이 섰다면 부딪혀 봐라. 그렇죠. 예. 일단 이력서 사진이라도 네. 잘 찍어 놓고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주문을 외우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네. 그 전에까지는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선택이세요라는 꼬리표를 남겼는데 그렇죠. 이분은 꼭 취업하세요라고 전해드리고 싶은 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지려고 해요. 네네. 좋았던 관계가 오히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위치, 당신의 소속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여성 인력 개발 센터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뻔뻔하게 마트 가듯이 가서 네 맞아요. 나는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네. 내가 필요한 것들, 스펙들이나 정보들을 얻어가는 그런 용기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용기 필요합니다. 예. 어느 정도의 전업주부 역할을 했으면은 요 정도의 자존심과 용기는 갖췄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전업주부라고 해서 전부 다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죠. 엄마이니까 용기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연을 처음에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책도 소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다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고, 또 사람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일, 정보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을 먼저 다지기 위해서 첫 번째 책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 네네. 같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방법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 책이 네. 다시 일이 그리워질 때란 요 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네. 오늘 사연 해당되시는 분이 오늘 방송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뿌듯하다고 느껴지네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꼭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꼭 모든 여성이 취업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 취업을 함에 있어서 육아가 더 이상 이렇게 어떤 허들,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또 육아를 통해서 얻은 경험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우리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이라도 재취업을 도전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의 책 처방과 이야기로 경단녀의 고민 사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북테라피 최숙자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테라피 코너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연애 상담, 집, 회사, 학교 스트레스, 100세 시대의 진로 고민, 고부 갈등, 워킹맘 이야기 등 어떠한 주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은 도봉구립도서관 홈페이지의 북팟 메뉴 또는 팟빵의 북팟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숙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다시 일이 그리워질 때는 항마을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죠. A를 선택하면 B가 걸리고 D를 선택하면 C가 걸리고요.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함에 미로에 빠진 기분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미로에 빠진 이카로스가 그 미로를 어떻게 탈출했는지 기억하세요? 깃털과 양초로 날개를 만들어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마 하늘 위에서 자신을 가뒀던 미로를 내려다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보니 별거 아닌 미로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시간이 약이라는